1월 15일자죠. 금융위원회랑 금감원에서 5세대 실비하고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원래는 5세대 실비가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었는데 5세대 실비의 보장 조건에 대해 논의가 이어진다기보다는 5세대 실비의 유인책을 정하는 과정이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매입 제도라든가 1, 2세대 실비에서 비급여 도수 치료나 비급여 MRI 같은 부분만 분리해서 보장 조건을 낮추는 방안, 이런 것들이 계속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강제 재매입은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어떻게든 5세대 실비의 유입을 이끌어내야 하니까 재매입은 아니지만 다른 유인책은 나올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5세대 실비 보험에 대해선 보도자료가 나온 게 벌써 한 3,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바뀌는 실비 보험의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공문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 나온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듭해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자부담 비율이나 면책사항에 대한 큰 그림은 이미 완성된 상태라는 거죠. 디테일한 부분은 조율 중이겠지만 자부담이라든가 공문에 명시된 면책사항이 뒤집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급여 보장의 경우에는 2번은 4세대와 동일하게 가되 외래는 건보의 본인 부담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본인 부담 상한제를 다룬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심평원에서 정한 병원별 건보 부담률이더라고요. 심평원에서 정한 건 아니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데 이 건보 본인 부담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병원비를 쓰면은 일부는 건보에서 내주고 일부는 환자가 부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병원 종류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동네 병원이나 의원급은 건보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고요. 대학병원급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게 큰 병원은 진짜 크게 아픈 사람만 가라는 취지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건보 부담률이 면 이런 데 말고 동에 사는 사람 기준으로는 일반 병원이 40%고 의원은 내용에 따라 10에서 30%입니다. 종합병원은 50%고 상급 종합병원은 60%예요. 그렇다면 내가 동네 병원에 가면은 공제 금액이 10에서 40%, 20%, 1, 2만 원 공제, 요 중에서 큰 금액이 공제된다는 거고요. 의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에 간다면은 40%, 20%, 1만 원 공제 중에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동네 병원에서 급여로 한 5만 원을 쓴다. 그럼 공제는 2만 원이 들어가고 3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래급여도 4세대에 비해서는 보험금은 깎여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 시에는 20% 공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비급여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또 한 번의 이원화가 생깁니다. 어떤 병이 중증이고 어떤 병이 비중증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이거다라고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거 상으로, 공문상으로는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케이스는 중증, 나머지는 다 비중증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뒤집히지 않는다면은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비중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증은 암, 뇌질환, 심질환 이런 것들이 중증이고요. 비중증의 경우에는 외래시 자부담 비율이 50% 또는 5만 원 공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러면 만약 비급여로 5만 원짜리 수액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6만 원짜리 아토피 크림을 사게 되면은 받게 되는 보험금이 거의 없을 확률도 있을 거예요. 6만 원짜리 사면 한 만 원 나오나? 그리고 보상한도도 연간 5천만 원에서 연간 1,000만 원으로 깎이고요. 외래 기준으로는 하루에 몇 번을 가든지 간에 원래 회당 2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에서 한도가 회당 20만 원이었는데 이게 하루당 20만 원으로 한도가 조정이 됩니다. 이번 시에도 회당 300만 원이 되고요. 제일 결정적인 부분은 근골격계 치료 쪽과 그리고 수갑 코드가 없는 신의료기술 이쪽인데 요거는 치료 목적이냐 아니냐 효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상을 안 한다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크다고 보는 게 비급여 도수나 비급여 체해 충격파 이런 거를 보장 안 하는 거는 유병자 실비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병자 실비는 등재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약관에. 그리고 유병자 실비는 중증, 비중증 구분이 없어서 이번 시에는 최대 한도가 5천만 원이고 외래 시에는 회당 20만 원 한도예요. 게다가 자부담 비율도 30%죠. 외래 공제도 유병자 실비는 2만 원이거든요. 이러면은 5세대 실비는 4세대 실비보다 나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유병자 실비와 견뎌야 될 수준까지 비급여 비중증 보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거는 금융당국이나 보험사나 비급여 보장을 좀 하향하자는 공감대 자체는 형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5세대 실비에 가입을 하느니 유병자 실비에 가입하는 게 낫냐?
저는 그렇게는 또 보지 않는 게 유병자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3년이에요. 일반 실비가 이렇게 칼질이 들어간다면은 유병자 실비라고 해서 이 추이를 안 따라갈 리가 없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종합보험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솔직히 대비가 다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냉정히 말하면은 현재 판매되는 진단비나 입원 일당만으로 대비하는 거는 솔직히 한계가 있고요. 굳이 보험으로 대비를 한다면은 좀 비싼 수술이 있죠. 고가의 수술을 겨냥해서 수술 특약을 좀 가입을 하거나 입원 일당 같은 거를 가입을 하는 게 대안이라면 대안이겠지만 솔직히 예전처럼 가입자가 보험만으로 위험 관리를 다 할 수 있으리라고는 저는 보진 않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50견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하냐면은 요가합니다. 앞으로 병원비 아끼려고. 아무튼 지금 발표가 안 난 부분은 어디까지가 면책이냐 정도고요. 전방위로 외래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약해지는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맘모톰이라든가 혹 제거, 수술, 시술 이런 거는 실비만으로는 대비가 안 될 것이다. 저축을 하든 뭘 하든 추가적으로 다른 대비책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5세대 실비가 상반기 발표가 유력하기 때문에 유병자 실비 가입을 안 한 분은 그거라도 일단 가입을 해두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